오늘 윤석열이가 관저에서 나와서 제3의 장소에 은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요. 근데 뭐 경찰은 또 위치 파악 중이라고 하고 이번 주 초까지는 관저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오늘 대통령실은 말이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현재 관저에 있다고 들었다. 들었다는 뭐예요 도대체? 지들이 들으면 어떻게 확인을 해줘야지. 뭐 남의 일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믿어준대요. 아니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는데 마치 지금 탄핵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서로 연락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저런 거예요. 아, 우리 잠시 내외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마이TV의 대박. 요거는 저는 진짜 이제 대박. 심리전의 결과물이라고 보는데 저거 망원 렌즈로 찍었단 말이에요. 네. 저거 자세히 보시면 윤석열은 확실해요. 저는 윤석열 같아요. 어. 네. 저 벌어진 다리와 그러니까 저 팔의 각도와 전체적인 상체의 어떤 둥그스름한 그럼 우리가 형태로 봤을 때 윤석열의 저 형태를 많이 봤잖아요. 특히 우리 개방이가 나는 등신이라고 하는 그 폼하고 지금 똑같은 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눈에 봐도 윤석열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관저에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저 지역이야. 네, 뭐 합참 의장이니 뭐 뭐, 다 있어, 뭐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 다 본부장이니.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야. 문제는 관저에 없는 거 아니야? 관저에 없는 거 아니야 하니까 이 새끼가 나와서 아니 미친놈 아니야. 저거 망원렌즈로 딱 보면 저거 완전히 그거예요. 망원렌즈로 저거 저 뒤에 보면 윤석열로 보이는 사람 뒤에 보면은 누군가 하나 가방 들고 있는 남자가 있죠. 네. 저 경호원인데 저 들고 있는 게 경호할 때 그 판때기잖아. 그 가방 막아주는 007 가방처럼 생긴 건데 일종의 총알 막아주는 거. 예, 그런 장치죠. 그러니까 옆에 경호원까지 데리고 있는 거 보면은 근데 저런 사진을 찍히게 일부러 저렇게 나간다는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왔다고요. 네, 그죠. 여기 쉽게 표현하면은 심리전에 얘가 당한 거야. 나 있어. 나 여기 있다. 근데 왜냐면 거기다가 도망갔다는 이제 게 더 치명적이거든요. 거기다가 윤석열이 이게 방송과 유튜브를 굉장히 성실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지. 너무 업데이트가 빨라 지금. 예, 예.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보가 경호처에서 나왔다. 제보를 받았다. 근데 그 경호처 제보이긴 한데 아마 경호실에 파견돼 있는 군대 같아요. 군인들 같아요. 윤석열이 관저에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나 지금 관저에 있어. 저거는 어떤 거냐면은 윤석열을 지키려고 앞에 있는 소위 이직 극우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예. 도망갔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아무래도 전력이 약화된다 그럴까요?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더 분노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일부러 카메라 찍히는 자리에 서가지고 이러고 자빠졌잖아요. 저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저렇게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자리라면 저거는 스나이퍼도 저렇게 대기할 수 있는 자리잖아. 뭐 저격총은 우리 경호처만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거는 정말 찍히기 좋은 딱 자리에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저 단세포 새끼 저거 저거는 독침을 날려도 맞을 수 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망원된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훅 불어. 와 가버릴 수도 있는 자리에 나와갖고 있다고 저렇게 신호를 줍니까? 어우 어쨌건 심리전에 자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제 공수처란 말을 뺄랍니다. 뭐 아직도 지인한다고 해도 경찰이 이제 지금 그 집행 예상도라는 게 채널 A가 낸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봐봐요 숫자. 경호처가 지금 저번에 200명이라고 그랬었거든요. 대략 경호처 직원 다 합치면 200명 정도 돼요. 근데 700명을 동원한다는 건 전 무슨 뜻이야 저게? 그러니까 행정요원까지 싸그리 다 긁어 모은다는 뜻이죠. 그렇다. 의미 없는 거예요. 아니죠. 야 정보사 퇴역군인들 뭐 들어오는 거냐? 그러니까 실제로 경호처 실제 그 경호 요원들하고 그리고 그 안에 관저에서 이렇게 그 관리하는 그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101 경비단, 505, 뭐 55 경비단 뭐 여러 가지 부대들하고 그리고 행정 요원들까지 싸그리 다 빡빡 긁으면 700명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방어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기에는 의미 없는 거죠. 이번에 그 1차 집행 때 그 부모들한테 이렇게 분노를 샀던 게 뭡니까? 이 입대해서 그
군대 간 그 친구들을 방패막이로 썼잖아요. 사병들. 예. 사병들. 5호 경비단. 그러니까 그 숫자를 다 합친 거라는 뜻이죠.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저거는. 근데 어저께 JTBC 썸네일 한번 보여줄까요? 기동대 1000명 투입 전망도 이렇게 이제 숫자를 서로 간에 왜 그 저 개구리들이 배불리 막 이렇게 몸집을 키우는 것처럼 지금 700명 대 1000명 저걸로 안 돼요. 최소 2배에서 3배. 그러니까 전국에 특공대가 800명? 경찰 특공대가 800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800명을 동시에 다 차출할 수는 없는 거니까 특공대 300명 정도에 그러니까 경찰 기동대 한 1,5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동대하고 특공대하고 하는 역할이 다른 거여서 기동대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기동대가 실제로 어떤 체포 작전을 한다고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기동대는 질서 유지가 목적이고 실제로 이제 침투하고 체포를 하는 거는 특공대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 우리가 집회 나갔을 때 저번에 큰 집회 한 번 있어가지고 경찰이 막 안 터주려고 해서 예. 그 사람들이 기동대예요. 말은 기동대인데 크게 질서 유지고. 예, 예. 자 그러면 그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지금 윤석열이 사진 찍힌 게 2차 저지선 앞에서. 그러니까 찍힌 저 그림을 보면은 고려 시대에 정권에서 패퇴하고 산에 몰려가가지고 마지막 항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뭐 700명 이렇게까지 쓴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일반 사병 그러니까 일반인이잖아요. 사실 누군가의 다 아들이고 예. 의무병으로 간 사람들까지 진짜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기서 보시면 3차 저지선이 보이잖아요. 그 길이 나눠져 있잖아요. 저 옆으로 가면은 옆에 공간이 한미연합사 그 부사령관의 공간이 있고 지금 우리 저기서 보이는 관저의 밑에는 국방장관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제보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저기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는 나가기만 하면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도망갔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옆에 공간 어디든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나 도망간 거 아니야. 술 먹으러 갔다 왔어. 뭐 그러니까 이런 개수지. 굳이 이제 추정을 하자면 그 뭐 합창 공관이나 무슨 뭐 6번 공관이나 이런 곳에는 그 관저 밑에 벙커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말 전시에 마지막까지 이제 그 참모들을 지키기 위한 벙커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둘러보러 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군 수뇌부. 예. 거기가 공관 타운이잖아요. 네. 합참의장 공간에는 벙커가 있고 외교부 장관 공간이든 윤석열 지금 이 쓰는 관저는 벙커가 없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지도가 아니라 그래. 바리케이트. 요게 보면 저번에 지금 여기 맨 밑에 노랗게 되어 있는 게 버스 차벽이잖아요. 예. 거기 앞에서 철조망 하나 쳤고 그리고 저번에 2차 저지선까지 뚫었던 게 바로 저기거든요. 예. 아까 윤석열이가 발견된 출몰한 곳이 바로 저 지점인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산길 못하게 하려고 오른쪽에 왜 철조망 쳐져 있잖아요. 이게 산길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 진짜 잔망스러운 새끼들 진짜. 그리고 저번에 공수처하고 경찰이 저 3차 저지선 저기서 맡겼던 거거든요. 올라가지 못하게.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기를 띄워라. 아니면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동태를 살피면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긴 한데 요거는 이제 공수처나 경찰이 할 몫이긴 합니다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차든 철조망이든 저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압도적 전력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경찰은 지금 어제 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바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요. 작전을 짜야 되거든. 몇 명이 가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병력이. 무조건 사람만 많이 밀어 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기 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게 또 서로가 서로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면적이 제한된 공간에서는 이제 뭐 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봤던 그 현장 중에 하나가 쌍용 자동차 진압대. 맞아. 그때 제가 이제 노동자 측에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참관을 했었는데 그때 막 헬기에 이제 그 컨테이너 묶어가지고 막
데려다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능한 공간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특공대를 투입한다면 어떤 장비로 어디까지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계산을 해야죠. 지금 윤석열이 살고 있는 관저는 어마어마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거예요. 예. 공권력을 결국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 철조망이 이제 불안한 마음을 또 대변하잖아요. 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못 들어와 이런 건데. 예. 자, 여기서 중요한 보도 하나가 있어요. 간첩 잡던 안보 수사단을 전면 내세운다는. 간첩 잡던 저 안보 수사단이 경찰에서는 최정예 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뿐만 아니라 저 안보 수사단까지 앞에 내세우겠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경호원을 지금 체포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안보 수사단을 이렇게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체포 작전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갔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포가 순순히 이게 영장 딱 들이밀면 죄송합니다. 바로 손 내밀고 철컹철컹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보 수사단은 보통 이제 간첩 혐의를 받거나 어떤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뭐 강도, 절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체포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저항을 심하게 하죠. 그런 경우는 쏴버려야죠. 여러분 심정 같으면은 다 쏴버리고 싶잖아요. 무릎을 쏴야지 무릎을. 자, 결국 윤석열이가 만약에 지금 예상되는 건 10일쯤이라고 합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들어가서 윤석열 없으면 수배 때리면 됩니다. 이제부터 윤석열이 없는 게 더 윤석열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윤석열이 만약에 그 공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대국민 잔치가 벌어지는 완전 겁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난 뭐네 이거를. 이거 차라리 이게 더 좋아. 윤석열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오늘 나와서 보여준 거 아니야. 나 여기 있다고. 카메라 제일 잘 잡히는 곳에서. 실망했어요. 그 카메라하고요. 저 저격수총의 망원 렌즈는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열받네 진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말 몇 가지만 볼게요. 안규백 지금 저 내란 특조위 위원장입니다. 자범도 이런 자범이 없다면.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측에서 관제에 있었다. 어제 들어가서 만나고 왔는데 뭔 소리냐 했는데 들락날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윤석열이가 현장에 잡히면 그걸로 끝이야 그냥. 이 모든 게 끝이란 말이에요. 안 잡히려고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있지만 지금까지 있었지만 뭐 피해서 도망갔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전현희 의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죠. 도망쳐봤자 국민 손바닥 아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건 우리한테는 아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데 얼마나 답답할 것이며. 도망가봤자 북한으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위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디도 못 갑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북한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윤석열을 되게 사랑하더라고요. 오늘 그 윤석열 측의 윤곽근 나와가지고 뭐 도피설은 선동이네 어제 저녁에 관저에서 만났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뭔 개소리야. 그 관저 타운 저쪽으로 가면 된다니까요. 네. 아니, 근데 윤곽근의 기자회견도 되게 웃겼던 게 자기가 어제 저녁에 만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규백이 제보를 받았다가 어제 밤이었어요. 그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윤곽근이 내가 오늘 아침에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과거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체포영장이 무효다 이렇게 응할 수 없다. 불구속 기소 혹은 사전 구속 영장 청구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그 표현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판사 개인의 판단일 뿐이다. 그래 되나 봐. 아 씨발. 야, 나 진짜 와 그 판사가 그 표현을 들을 때 얼마나 분노할까, 얼마나 화가 날까. 오늘 송영길 대표 유죄도 판사 개인의 판단일 뿐이잖아.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경찰 특공대하고 형사기동대 투입은 내란이자 반란이래요.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쳤어요 그냥. 우리가 9대0으로 이기고 있다 보니까 저 9골은 다 무효야. 그 지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이게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말이냐면 김용현이가 고문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예요. 뭐 뭐 재단기 뭐 이런 걸로 아니, 닙 봐가지고 근데 손도 뽑고 막 이랬나? 이 윤석열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 김용현이 진술을 하면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불안하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을 아직까지는 믿고 싶어 하지만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김용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논리는 사실 윤석열하고 김용현은 거의 사형 선고 예상되거든요. 네. 근데 김용현에서 나온 말, 김용현 공소장에 김용현보다 윤석열 이름이 더 많다. 그 밑에 있는 수하들 이렇게. 근데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보니까 저는 개소리 하는 건데, 자 이제 어제 체포영장 발부가 됐을 때요. 어제 기한이 발표가 안 됐어요. 언제까지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아 비밀. 비밀. 예, 예.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 같은 거죠. 그렇죠. 야, 이거 예. 8일짜리, 7일짜리 받았나? 10일짜리 받았나?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물론 저쪽에서 보면은 검사 개인의 네. 판사 개인의 판단일 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오동훈 처장의 어떤 우유부단함을 보고 판사가 넉넉하게 시간을 줬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한 1년짜리? 자, 그래 결국엔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호처 간부들 저자들을 체포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지금 저 박종준만 해도 3파 출석도 거부했거든요. 이게 체포영장 갑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김건희 측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 두 놈만 따면 끝나요. 제가 봤을 때. 저 김성훈 차장이 매일 밤 윤석열이랑 술 마셔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술 받아주는 사람이. 사실은 김건희의 윤석열 감시형이지. 최순실이 몰래카메라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호처장이 바지고 실세가 지금 맞아요, 경호처 맞아요. 차장이 휘두르고 있는 근데 거죠. 저 사람들 뭐 체포 하나마나 현장에서 체포 하나마나 결국에는 결과는 똑같아요.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충성심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혼자서 채워봤자 나중에 자기 밥그릇에 지장 생기니까 그냥 입 닫고 있는 것 뿐이죠. 자, 어쨌건 저자들 중에 두 놈만 따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은 근원이하고 있을 거예요. 출석하라 그랬는데 안 나와. 체포영장 3개를 들고 가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체포영장 3개. 윤석열 체포영장을 경호처장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체포영장 가지고 왔다. 네 것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경찰 특공대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저렇게 실무장을 하고 들어가는 거랑 왜 이번에 경찰들 들어갈 때 사복 입고 들어가는 거랑 유약감이 완전 달라요. 근데 저 차가 저래 보여도 저 타이어 있잖아요. 저 타이어 옆에서 그 수류탄이 터져도 펑크가 안 난대요. 아 진짜.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실제 노동자들 때려잡을 때는 저런 식으로 경찰 특공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찰 특공대를 자주 봤던 건 저런 저 장면이거든요. 현장이 쌍용 자동차 진압하던 맞아요. 그 현장입니다. 근데 노동자 때려잡을 때는 저렇게 때려잡으면서 왜 설설 기냐고 거기서 분노하는 겁니다. 실제로 박은정 의원에 의하면 총기 들고 근무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 관저 근무자가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제. 그 유혈 사태도 각오하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근무 형태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저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저 총기는 언제 사용하느냐. 대통령이 이를 수행할 때 근접 경호원들이 쓰는 총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관저를 경비할 때는 쓰는 용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가 전체적으로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차 그 체포작전 때도 그러니까 그 경호처장이 총기를 다 분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이냐면 경호처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호 목적으로 총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공포탄을 쓸 일이 없어요. 첫 발부터 실탄이란 말이에요. 경찰과 다르지 위협하는 게 아니라. 위협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경호처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근접 경호 이 임무가 아닌 사람들한테까지 총기를 나눠줬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인 거예요. 근데 지금 경찰하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완전 돌아섰거든요. 윤석열 지시 안 따라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축구 시합 9대 0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9대 0이에요. 다 끝나갑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쪽 사람들이 우리 같은 방송 들어와서 불안감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데 저 정도 저항 안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감을 계속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불상사가 일어나게끔 만들게 하려고 하는 짓들이 되게 많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모든 싸움은, 모든 전투는 사기가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이 잡히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원래 윤석열 찍었던 자들이 정상입니까? 이 상황 아니라도. 윤석열 같은 놈을 찍은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어디 길거리에 가면 정말 어떤 정보나 지식 하나도 없이 평생 하던 관상들을 찍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안 잡히고 있으니까 이거 내란이 아닌가? 그 선동에 먹히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9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축구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후반전 지금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1분에 한 골씩 넣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사기 잃지 마세요. 방송 들어오셔갖고. 니들이 웃고 있을 때냐? 웃고 있을 때지 울고 있을 때 지금? 지금 내란 상황이야? 계엄 상황이냐고. 국민이 진압을 했는데. 아직 우리 이기고 있는데 그럼 웃까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이찍들에 가깝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방심하지 말자. 그 당연한 이야기죠. 누가 방심을 합니까? 이런 상황에. 방심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만 막 불안감 자극해가지고 윤석열 탄핵 기각될 거야. 그건 걔네들의 뇌피셜이잖아. 그럴 일은 있지 않다. 경호처가 서울청에다가 경호 협조 요청을 했어요.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그 말 큰 의미 없다. 뭔 협조 요청을 해 이 상황에서. 지금 생각해 웃기잖아. 경호처가 경찰한테 인력 좀 보내줘. 네. 그러니까 경찰은 또 이걸 진압해야 되잖아요. 네. 경찰 내전 상황 만들고. 그러니까 경호처도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자기들이 요청하는 게 뭡니까? 경찰하고 싸우게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 경찰이 그 부탁을 왜 들어줍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다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가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이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또 페이크일 수 있어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방심하고 있을 때, 이찍 노인들이 물밥 먹고 있을 때. 이따 재밌는 짤에서 알려드릴게요. 야, 쟤네들은 그런 거요. 뭐 전세금 빼갖고 나온다며. 정광훈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잖아요. 전세금을 빼서라도 나오라고. 집에 나가는데 왜 돈을 갖고 나갑니까? 가서 돈을 받아야지. 자, 어쨌건 윤석열은 이번 주 안에 첫 번째 체포된다. 두 번째 관저에 도망갔다는 게 확인된다.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이 공조본 엄청 욕먹었잖아요, 이번에. 물론 책임은 다 공수처한테 지우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엄청 욕먹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그거 못 참죠. 왜냐하면 윤석열 들어갔고 경찰국 막 다시 만들고 네. 그 경찰 탄압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그 경찰의 자존심을 보여줄 때다. 실탄 장전하고 헬기 띄우고 저격성 총 갖다가 그리고 죄진자들이 어떻게 총을 쏩니까? 인생 조지는 거지. 그렇죠. 심지어 위에 있으니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뇌 질주님. 마차님 이광수 쌤 조선주 추천받고 디지털 조선 주식 샀는데 개망한 걸까요?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삼마 애도를 표합니다. 정천재 하루 강진님. 보수 결집 아니고 내란 세력이 보수라 사기쳐 보수 선량한 시민 범죄자 만들고 있다 하세요. 예.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단어를 막 바꿔달라고 그러시는데 대한민국이 이미 보수는 보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근데 단어를 자꾸 바꾸면은 못 알아먹어.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서 이미 보수는
대한민국에 썩은 집단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새로 정립해야 될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평냉너버님, 제가 좋아하는 세 분 조합 애정합니다. 그러나 저나 윤건희의 앞날이 카다피 같을 것 같지 않아요? 부디 그보다 더 처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유, 카다피처럼 죽으면 안 됩니다. 아우 잔인하신 분. 진짜. 건강하게 살려내가지고 오래오래 살게 만들어야지. 건강하게 마지막에 살려내서 조리를 돌려야죠. 마루님, 전 윤석열 파면한다도 듣고 싶지만 윤석열 사형을 더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정답! 이성진님, 새날 같은 고급 방송이 저 찌질한 것들을 상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도 지금 자괴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상대하려고 지금 10년 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지랄을 하고 있나 정말. 불사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라고 저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좋아요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네. 더 웃어!